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이 종무식으로 올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 해 동안 수고한 종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내년에는 종단 수건 사업들이 더욱 뚜렷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독려했습니다. 2015년 첫 방송 당시 전국 불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BTN 불교TV 인기 프로그램 드라마 붓다가 갑진년 새해 첫날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생생하게 재현해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던 드라마 붓다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인 올해 전격 재방송이 결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첫 법회를 시작으로 방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제8대 깡세르 림포체가 방한 일정에 맞춰 출간한 첫 번째 한국어 책을 소개했습니다. 림포체는 책을 통해 탐심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주대학교에 불교 동아리가 창립했습니다. 불국사 지원으로 창립한 신경주대학교 불교 동아리에는 간호학과 불교 동아리 학생 등이 참여해 한국 불교 중흥과 자기 발전을 발언하며 힘찬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이 종무식으로 올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 해 노고를 격려하며 내년에는 종단 수건 사업들이 더욱 뚜렷한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독려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종단의 주요 행사가 영상으로 흘러나오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종무원들이 지난 시간을 추억합니다. 이어 한 해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 중앙종무기관과 지점 및 산하기관에 대한 포상이 진행됩니다. 최우수 종무상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제도 시행과 관련해 문화유산 관람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한 재무부 국고지원 TF팀이 수상했습니다. 우수 종무상은 종단 직영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을 맡은 승려복지회를 비롯해 기획실 대외협력팀, 문화부 문화재팀과 미래본부 미래팀에게 돌아갔습니다. 특별상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등을 지원한 인도도보순례 TF팀과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를 한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받았습니다. 불기 2567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식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부실국장 스님들의 법명을 일일이 호명한 진우 스님은 송년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며 일반직 종무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성과를 이루어내었고 또 하나하나 지금 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좀 더욱 뚜렷한 그러한 이제 종단적 수건 사업들이 성과들이 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역직 스님들에게는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일반직 종무원들에게는 포교사로서의 자세를 강조하며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절대 잃지 않아야 하겠고 또 우리 종무원 여러분은 일선의 포교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신심을 더욱더 길러서 불법 홍보의 최천병으로서의 그 역할을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도 종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새해에도 수행과 포교에 진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년을 새롭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 스님이야 우리 종단이 흔들림 없이 정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부대에는 이것을 좀 더 실천적으로 고전법하자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전법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역직 스님들과 일반직 종무원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갑진년 푸른 용회해를 맞아
불법 홍포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2015년 첫 방송 당시 전국 불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BTN 불교TV 인기 프로그램 드라마 붓다가 갑진 연세의 첫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다가갑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생생하게 재현해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던 드라마 붓다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인 올해 전격 재방송이 결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2015년 BTN 불교TV에서 독점 방송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55부작 드라마 붓다. 시다르타 왕자의 탄생과 출가를 시작으로 성불과 전법, 열반까지 부처님의 생애를 실감나게 묘사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붓다는 BTN 평균 시청률의 5배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작 준비만 10년이 걸렸고 1,6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으로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의 배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화면 구성과 뛰어난 연출력, 흥미로운 스토리가 매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특별 편성됐으며 방영이 끝난 후에도 재방송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 배급사와 계약 연장을 타진했지만 폐업 상태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한국에도 알려진 인도 유명 자상가 부펜드라 쿠마르 모디 회장. 드라마 붓다를 기획하고 제작한 주인공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다시 연락이 닿은 모디 회장은 BTN과 방영 계약을 흔쾌히 수락해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해 드라마 붓다 재방송이 확정됐습니다. BTN의 드라마 붓다 재방송 소식에 교계 인사들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그리고 깨달음과 열반까지 담은 드라마 붓다를 통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의 위로와 힐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법은 나 자신을 참된 불자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통해 나부터 참된 불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 BTN 불교TV에서 다시 방송된다는 드라마 붓다를 통해 전국의 불자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붓다는 갑진년 새해 첫날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재방송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흥미롭게 그린 드라마 붓다는 갑진년 새해 부처님 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첫 법회를 시작으로 방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제8대 깡세르 림포체가 방한 일정에 맞춰 출간한 첫 번째 한국어 책을 소개했습니다. 림포체는 책을 통해 탐심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BTN 불교TV 무상사 법회를 시작으로 25일간의 방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제8대 캉세르 림포체가 지난 26일 조계사에서 방한과 첫 번째 한국어 책 출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캉세르 림포체는 직접 설립한 네팔 카트만두의 탕까르 대첸 최링 승원과 세계 각지의 뒷방까라 재단을 통해 영적 스승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도와 네팔, 미국 등의 딥가르 불교센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림포체는 한국에서 인도 나란다 전통의 불교를 가르치고 불교 교리의 근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방한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I pass the Buddha's message not just based on what the Buddha said, based on the research, based on the evidence. Whatever the Buddha said, we really pass the message with the proper evidence. Once we cannot find the evidence, then it is very difficult to consider that as a fact and the reality, even that the Buddha said. 그러면서 최근 혈액 검사를 통해 사람들의 면역 체계를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명상을 6주간 하게 한 뒤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명상과 면역 체계의 관계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맹목적 믿음을 피하고 논리적 사고와 근거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불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한다는 겁니다. 림포체는 첫 방안에 맞춰 출간한 첫 번째 한국어 책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을 통해 제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탐심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과연 탐이 나쁘기만 한 것인가? 림포체는 책을 통해 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쪽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은 나란다 전통의 불교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어려운 단어들을 쓰지 않고 일상적 예를 들면서 뜻을 쉽게 풀어냈습니다. 책을 출판한 그린비 출판사 유재건 대표는 캉세르 림포체의 책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면서 깊이까지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캉세르 림포체님이 내신 책이 한 8종 되는데요. 그 책의 핵심 메시지도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메시지를 쭉 일관되게 나타나더라고요. 더구나 더 매력적이었던 것은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내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고 재밌고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어서 림포체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며 인간 외에도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일으켜야 우리 마음속에도 평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s why the compassion idea, and that is, I'm talking the human to human, it's very important key point is the compassion and the love. So that is in the book, that is what I'm mentioning, and as the Buddhist practitioner, our love should toward not only the human, toward the whole the sentient beings we have to generate. That can create the inner peace. 림포체는 책을 읽으면서 글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곱씹어보면 바른 알을 통해 생겨난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신경주대학교에 불교 동아리가 창립했습니다. 어제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는 신경주대학교 간호학과 불교 동아리 학생들을 비롯해 불국사 교무국장 정수 스님 등이 참석해 불교 중흥과 자기 자신의 성찰을 발언했습니다. 신경주대학교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에는 정수 선각 일선 스님이 위촉됐으며 하수정 지도교수를 비롯해 최선규 신경주대 불교 동아리 회장 등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길 다짐했습니다. 신경주대학 불교동아리 학생들은 108배, 마음 명상 등 1박 2일 불국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불교동아리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4대 종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서로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은 지난 27일 제18회 종교사회복지대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종사협 전 회장 보인스님에게는 공로상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주미 과장 등 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공로자 치여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앞서 홍석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과 종교 사회복지의 정책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송년 행사에서도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보문복지회 송년 행사 보문복지 가족 어울림의 날에는 이사장 연교스님과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3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보문복지회는 여수시에 자비 나눔 후원금 1,000만 원과 쌀 1,500kg을 여수시에 전달하며 연말 자비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보문복지회 이사장 연교스님은 내일은 더 나은 보문복지회, 행복한 보문복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오늘의 노고를 시야하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울린 밤을 보내고 내일은 더 나은 보문복지의 행복한 보문복지인이 되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한파에 난방을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연탄을 들고 물레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한화시스템 임직원들도 동참해 손에 손으로 연탄을 나르며 온기와 정을 전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10년째 영등포 쪽방촌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74세 강용산 할아버지. 살을 파고드는 한파에 체온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소 4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연일 치솟는 고물가에 연탄값 부담이 늘어나며 할아버지는 긴 겨울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조계종 복지재단과 봉사자들이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준 덕분에 할아버지는 잠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쌀이랑 겁난 받았는데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자들과 한화시스템 20여 임직원, 육군정보통신학교 군장병 40여 명이 물레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촘촘하게 메운 봉사자들이 손에서 손으로 쉴 틈 없이 연탄을 나르자 연탄 200장이 금세 두둑하게 쌓였습니다. 2달 정도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연탄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서 그 온기가 연탄의 온기지만 우리 사랑의 온기이기도 하고 자비의 온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이 행사가 무척 뜻깊은 행사이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좀 관심 가져주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봅니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한화시스템과 함께 2014년부터 쪽방촌 이웃의 난방과 겨울나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는 연탄 6,000장을 비롯해 쌀과 라면 등 식료품을 전달하며 나눔을 더했습니다. 아유,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아유, 고맙습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들려드릴까요? 한화시스템은 배달봉사 외에도 조계종 복지재단에 1,000만 원을 기탁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과 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울에 생활하면서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연탄이라는 걸 처음 접해본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도 있고, 저희 아픈 곳도 있다는 거를 좀 이번 기회에 느꼈으면 좋겠고요. 따뜻한 나눔과 봉사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온기를 전하며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올해로 43회째를 맞은 일북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불교저서 부문에서는 송수양 소설가의 희망과 삶의 지름길로 가는 부처님 말씀이, 불교저서 특별 부문에서는 혜승 스님의 42장경 신행 법요집, 불교 특별 부문에서는 청원 스님의 임얻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필 부문에서는 조동래 수필가의 비키니도 버린다, 시조 부문에서는 서성택 시인의 문학의 전당, 시 부문에서는 신채호 시인의 영시의 하한백지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일북 문학상은 일북 서경보 스님이 한국 문단의 후진 양성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재능 있는 문인들을 배출하며 문단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릉불교사업연합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해 강릉시청에 성금 1,000만 원을 전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강릉사업연합회장 설암 스님과 지역 스님들이 어제 강릉시청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회장 설암 스님은 소외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스님들과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새해 건강과 행복을 축원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산 여성불자회가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7일 부산 시민공원 일대에서 정분남 회장 등 부산 여성불자회 60여 명이 제5회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분남 회장은 환경보살의 마음으로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여성불자회는 매년 지역 곳곳에서 자연 환경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중폭우로 축대가 무너진 부산 금용암에 복구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과 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다클럽이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갑진년새에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6일 한라산 국청사에서 봉행된 부다클럽 송년법회는 오치연 총회장과 역대 총회장 등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천수경 봉독과 지장보살 정근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오치연 총회장은 갑진년 청룡의 기운으로 도약하는 부다클럽이 되자고 밝혔습니다.
국청사 주지 재문스님은 어떠한 선행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악행도 짓지 않는 참불자가 되라고 법문했습니다. 12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대중화 정책이 2024년 전 국민 정신건강 개선의 성패를 가늠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법보신문에서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스님의 특집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대중화 정책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해부터 미래본부를 신설해 선명상 대중화 방안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최근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 전수조사는 물론 동국대 종합연구소 연구진이 참여한 가운데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2026년까지 서울 안암동에 조계종 직영 명상센터도 완공할 계획이어서 전국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전망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신건강 관리 방안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국민들은 정신의학과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정신건강 정책에 선명상 도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해를 맞아 금정총림 방장 정여 스님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스님은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과 그곳에서 함께한 스님의 영향으로 출가를 결심해 벽파 스님을 은사로 수행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며 모든 인연에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수행과 불사, 포교와 복지를 통해 범어사를 금정총림으로 일구는 초석을 다졌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도 아름다워진다며 대중과 함께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